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는 청년. 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어깨는 늘 조금 굽어 있었고 시선은 땅을 향했다. 20살, 또래들이 도시에서 꿈을 좇거나 대학 캠퍼스를 누빌 때 현우는 이 작은 마을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를 반푼이라 불렀다.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마을로 돌아온 그를 이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그가 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얻으리라 믿었지만 현우는 돌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그저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할 뿐이었다. 그 대답은 마을 사람들에게 현우를 더욱 기이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각인시켰다. 어정쩡하게 공부만 하다 온 주제에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마을 이장은 매번 현우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다른 이웃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현우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었다. 해질 역이면 마을 어귀의 낡은 정미소 뒤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현우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은밀한 창구였다. 오두막 안은 낡은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 알 수 없는 전선들로 가득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폐품이나 다름없는 장비들이었지만 현우의 손길을 거치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마을 주민센터의 인터넷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아침부터 전전긍긍했고 전문가를 불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은행 업무는 물론 각종 민원 처리도 불가능해지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때였다. 저녁 무렵 현우의 오두막 컴퓨터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틀 전 우연히 마을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주민센터 내부망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속해본 결과 너무나 쉽게 핵심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취약점을 이용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을 직원들은 그것을 스팸으로 치부하고 무시했을 터였다. 그리고 오늘 결국 시스템은 완전히 다운되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마을에 피해를 준 셈이었다. 물론 그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코드들이 그의 손끝에서 거미줄처럼 엮여나갔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폐품이나 다름없던 낡은 컴퓨터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현우의 눈은 모니터의 푸른빛을 반사하며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때 낡은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런 털의 늙은 개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현우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진돗개 밤이었다. 밤은 현우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현우를 외면할 때도 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밤은 현우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아, 내가 사고를 친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려 있었다. 밤은 현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현우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은 다시 키보드 위를 날듯이 움직였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시스템 복구가 거의 완료된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센터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밤새 마비되었던 인터넷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붙들고 기뻐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체 누가 손을 댄 거지?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복구되었잖아. 그들은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현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를 떠올리는 이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현우는 그저 바틸이나 간신히 도울 줄 아는 반푼이일 뿐이었다. 현우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며 주민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신기하네. 하늘이 도운 건가? 누가 도와준 건지는 몰라도 정말 감사할 일이지.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현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밤과 함께 조용히 마을 뒷산을 향해 걸어갔다. 밤은 현우의 옆에서 힘없이 걷고 있었지만 현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마을 뒷산에는 버려진 오래된 절터가 있었다. 현우는 그곳에 있는 낡은 바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숫자의 흐름, 데이터의 규칙, 시스템의 논리. 그것들은 그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세상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재능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명문과학고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시절, 그는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찬사는 그를 옥죄는 사슬과 같았다. 기대와 경쟁 속에서 그는 점차 지쳐갔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자신을 그들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자유를 찾았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로 비칠지라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현우는 가끔 마을에 일어나는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곤 했다. 이장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옆집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심지어 마을회관 방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을 때도 그는 나서지 않는 듯 조용히 해결해 주었다. 그는 항상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드러내지 않는 진짜 재능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움은 그의 존재를 더욱 고립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현우를 더더욱 자신들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다. 어느 날, 밤은 여느 때처럼 현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털은 윤기를 잃었다. 밤은 현우에게 단순한 애완동물 그 이상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 밤은 유일하게 현우의 감정을 알아주는 존재였다. 밤은 현우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조용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그가 외로워 보일 때면 코를 킁킁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현우는 밤을 볼 때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밤도 늙어가고 있었다. 수의사는 밤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현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밤을 살리려 했다. 인터넷을 뒤져 온갖 치료법과 약을 찾아냈고 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은 밤의 편이 아니었다. 밤은 이제 혼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현우는 밤을 안아들었다.
녀석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밤을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밤은 그의 곁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현우는 밤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밤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박함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상관없었지만 밤만은 그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새벽녘 희미한 햇살이 오두막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밤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현우는 밤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갑게 식어가는 밤의 몸을 끌어안고 현우는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준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현우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밤푼이가 또 어딘가에 틀어박혀 있는 줄로만 알았다. 며칠 후 현우는 밤을 마을 뒷산 오래된 절터 옆에 묻어주었다. 밤이 가장 좋아했던 자리였다. 그는 작은 나무 팻말을 세우고 거기에 나의 유일한 친구 밤이라고 새겼다. 그날 이후 현우는 더욱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의 오두막은 더 이상 푸른빛으로 빛나지 않았다. 컴퓨터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현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세상은 현우가 자신을 가둬둔 채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밤이 죽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마을 이장이 현우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현우를 한심하다는 듯이 노려보며 말했다. 현우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을에 큰일이 생겼다. 이장의 말은 현우의 무감각한 마음을 전혀 흔들지 못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장을 지나쳐 가려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얼마 전에 네가 건드렸다는 그 컴퓨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뒤집힐 지경이라고. 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가 건드렸다는 컴퓨터 주민센터 인터넷망 복구 말인가 하지만 그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데 이장은 현우가 들고 있던 낡은 공구 상자를 발로 차버렸다. 공구들이 흩어지면서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현우의 발등을 스쳤다. 현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멍하니 이장을 바라보았다. 네가 한 짓이잖아. 네가 이상한 프로그램 만져서 마을 금고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이장은 분노에 차서 외쳤다. 당장 복구해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현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마을 금고 시스템, 그가 복구했던 주민센터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주민센터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를 남겼을 뿐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흔적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어두웠던 삶에 더욱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이장의 분노에 찬 얼굴을 뒤로하고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밤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분노와 결의가 싹 텄다. 현우의 오두막 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네가 건드렸다는 컴퓨터 때문에 마을 금고 시스템이 망가졌다. 현우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가락은 밤의 죽음 이후 굳어버린 듯 했으나 이제는 강철 같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재능을 다시 일깨웠다. 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것. 그는 즉시 마을 금고 시스템의 네트워크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주민센터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와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경로였다. 현우의 눈은 빠르게 스크롤되는 코드들을 쫓았다. 일반인이라면 아무 해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었다. 하지만 현우에게 그것들은 마치 언어와 같았다. 각각의 숫자는 의미를 지녔고 기호들은 문법을 이루었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현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을 금고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흔적이 보였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마치 처음부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듯이 설계된 함정 같았다. 특히 그 조작의 최종 흔적이 그가 주민센터 시스템에 남겼던 보안 취약점 경고와 교묘하게 얽혀 있었다. 마치 그가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그 과정에서 금고 시스템까지 건드린 것처럼 보이게끔 꾸며져 있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현우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런 복잡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수준을 넘어 마을의 시스템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가능했다. 그는 마을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마을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들을 떠올렸다. 이장, 그리고 최근 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외부 기업과의 연관성. 현우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설들이 빠르게 교차했다.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며칠 밤낮을 세워도 피곤한 기색 없이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의 오두막은 다시금 모니터의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금고 시스템의 조작 기록을 역추적했고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마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알 수 없는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분할되어 마치 세탁하려는 듯한 방식이었다. 그때 현우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모든 불법적인 거래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최영진 이장의 사촌 명의로 된 유령 회사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영진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수십 년간 마을을 이끌어온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현우가 발견한 데이터는 그 모든 겉모습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이장은 마을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마을 금고를 빼돌리고 있었다니. 현우의 손이 떨렸다. 밤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이 그의 내면을 휘감았다.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작된 누명이었다. 더욱이 마을의 수장인 이장이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 기록, IP 주소 추적, 시스템 로그 기록, 그리고 이장의 사촌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설립 문서까지. 모든 것이 이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정리하고 암호화하여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해 두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마을의 분위기는 현우에게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이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현우를 비난했다. 저 현우라는 녀석, 제가 분명 뭔가 수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제는 금고까지 손을 댔으니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이장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현우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쉽게 동조했다. 그들에게 현우는 애초에 믿업지 못한 존재였으니까. 이장은 그럴 뿐이 아니야. 현우 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 밤만 데리고 다니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현우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현우는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감수했다. 그는 어차피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친구밤이 떠난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어느 날 현우는 마을 식료품점에 들렀다. 며칠 밤낮을 사온 탓에 먹을 것이 필요했다. 그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식료품점 주인은 그를 쌀쌀맞게 대했다. 현우 씨,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다른 손님들도 그를 피하듯 등을 돌렸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내고 식료품을 들고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비난의 시선들이 꽂혔다. 그날 밤 현우는 밤을 묻어준 절터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절터는 더욱 고요했다. 그는 밤의 팻말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다. 현우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장을 직접 찾아가 증거를 들이밀 생각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는 이장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오히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현우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현우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밤새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담긴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스스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장은 그들을 향해 현우의 짓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현우가 다가가자 이장은 그를 발견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 온다. 저 파렴치한 녀석이. 현우는 이장의 말을 끊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장님, 저에게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장은 현우를 비웃었다.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넌 이제 이 마을에서 할 말도 없어.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눈은 이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장은 현우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어딘가 모르게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진실, 네가 무슨 진실을 안다고. 이장은 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마을 금고를 건드린 죄를 어찌 변명하려 드느냐.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물건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마을 금고를 빼돌렸는지. 현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장은 현우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죠. 현우는 USB를 이장에게 내밀었다.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현우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반푼이라 여기던 현우가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이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USB를 받으려는 찰나 갑자기 뒤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마을 주민 몇 명이 흥분한 얼굴로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장의 말을 맹신하고 있었다. 현우의 손에서 USB를 억지로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우는 작은 체구였지만 필사적으로 USB를 지키려 했다. 그 안에는 그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이장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몸싸움 끝에 현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USB가 미끄러져 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장은 재빨리 USB를 발로 밟아 부수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재빨리 몸을 날려 USB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박혔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도 잊은 채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저 녀석이 증거를 없애려고 해 이장이 고함쳤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격분하여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현우를 붙잡아 일으키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눈으로 이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장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현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순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빛이었던 밤마저 떠난 지금 그는 진정한 의미로 혼자가 되었다. 마을 회관 한편에 마련된 임시유치실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현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피 묻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USB를 지키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의 손에 움켜쥐었던 작은 USB는 이미 이장의 발에 밟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채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이장의 음모 속에 갇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현우를 향한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이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우는 곧장 이곳으로 끌려왔다. 경찰은 마을 이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듯했다. 애초에 현우는 마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힌 존재였고 이장은 오랫동안 마을에 존경받는 수장이었다. 현우의 말은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다. 밤의 죽음 이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밤과 함께 뒷산을 거닐던 평화로운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때가 좋았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오직 밤만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현우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좌절감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현우의 마음속은 암흑으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한 명은 현우를 이곳으로 데려온 마을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얼굴이었다. 말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현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국가사이버안보국 소속 이준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현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국가사이버안보국, 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경찰에게 현우 씨를 잠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이준호는 경찰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현우를 바라보며 무언가 경고하듯 고개를 저은 후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준호는 현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현우의 얼굴에서 손바닥의 상처로 다시 현우의 눈으로 옮겨갔다. 마을 금고 시스템을 건드리셨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더군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호의 속셈을 알 수 없었다. 이장과 한패인가?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가? 제가 현우 씨에 대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현우 씨는 과거 명문과학고에 재학 중이셨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셨더군요. 이준호의 말에 현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또한 현우 씨가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의 자잘한 IT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현우는 더욱 놀랐다. 자신의 과거는 물론 그림자처럼 숨겨왔던 일들까지 이 남자가 알고 있었다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금고 시스템 해킹 사건은 저희 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외부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준호는 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해킹이 아니라 내부 조작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우 씨가 주민센터 시스템에 남겼던 경고 메시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조작이었죠.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저희는 현우 씨가 남긴 흔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일반 해커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흔적을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우 씨는 너무나 완벽하게 흔적을 지워서 그게 오히려 특이점으로 보였죠. 그리고 마을 주민센터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현우 씨가 그 시스템을 복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현우의 재능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저희는 현우 씨의 범행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현우 씨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의 반응을 살폈다. 현우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우 씨가 증거로 제시하려던 USB가 파괴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현우 씨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통해 저희는 이미 대부분의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는 데이터를 숨기는데 능숙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저희에게는 현우 씨의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현우는 이준호의 말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밤낮으로 파헤쳤던 진실이, 그리고 그가 남겼던 작은 흔적들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다. 그의 재능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던 바로 그 재능이 이제 그를 구원하고 있었다. 이장 최영진이 관련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사촌 명의로 된 유령 회사 계좌로 마을 예산이 흘러들어간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작의 흔적도요. 이준호의 말은 현우가 알아낸 모든 사실과 일치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진실을 밝히려 했죠. 정말 대단한 재능입니다.
이준호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시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현우 씨의 재능은 이런 작은 마을에서 썩힐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현우 씨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현우는 이준호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반푼이라며 멸시하던 세상이 이제 와서 자신을 인재라고 부르며 필요로 한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불신과 상처가 남아있었다.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데이터와 논리를 믿습니다. 현우 씨가 남긴 모든 흔적들은 현우 씨의 결백과 탁월한 재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우 씨가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는 냉정하게 물었다. 이 장은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비리들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현우 씨는 이제 누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우 씨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현우 씨를 국가의 중요한 인재로 보호할 것입니다. 현우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는 밤이 죽은 후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밤이 그에게 주었던 마지막 교훈, 즉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현우가 물었다. 현우 씨는 저희 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현우 씨의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압도적인 분석 능력은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도 뛰어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마을. 이제 그곳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었다. 그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슬픔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재능이, 그의 아픔이 결국 그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좋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를 믿고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우 씨는 이제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한 명입니다. 이준호는 곧장 현우를 유치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마을 회관에 남아있던 경찰들은 이준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현우를 순순히 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지만 감히 반문할 수는 없었다. 현우는 경찰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이준호를 따라 마을 회관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현우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채 올랐다. 차는 빠르게 마을을 벗어났다. 현우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멸시와 조롱의 시선들이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밤에 팻말이 서 있는 절터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할 시간이 찾아왔다. 국가사이버안보국의 비밀시설은 현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거대한 지하 벙커처럼 보였다. 이준호는 현우를 이끌고 보안이 삼엄한 여러 개의 문을 통과했다. 묵직한 철문이 닫힐 때마다 현우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부는 온통 차가운 금속과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수많은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코드와 씨름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의 심장부 같았다. 현우는 이준호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은 오두막의 몇 배나 되는 넓은 공간에 최신형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그가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이 현우 씨의 개인 연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드릴 테니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준호의 말에 현우는 잠시 멍하니 공간을 둘러보았다. 낡은 오두막의 폐품 컴퓨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의 장비들이었다. 우리는 현우 씨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시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현우 씨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이준호는 현우에게 국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이버 보안을 넘어 국가 기반 시설 전체를 보호하고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거대한 임무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함께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았다.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을 인정받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현우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로운 시스템들을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곧장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의 천재성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한눈에 꿰뚫어보고 수십만 줄의 코드를 단숨에 분석해냈다. 동료 연구원들은 현우의 능력에 경탄했지만 현우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밤의 죽음과 마을에서의 억울한 경험은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즈음 외부에선 최영진 이장의 비리가 전국적인 뉴스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우가 파괴된 USB 속에 담았던 증거들이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재구성을 통해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이준호 팀의 치밀한 조사가 더해져 이장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것이었다. 뉴스는 이장이 마을 예산을 횡령하고 현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와 동시에 현우의 무고함도 세상에 알려졌다. 마을의 비리를 파헤친 숨겨진 천재 청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현우는 뉴스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이 찬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것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밤과 자신의 명예뿐이었다. 이제 그 둘 중 하나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밤은 돌아올 수 없었다. 며칠 후 이준호는 현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것은 최근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는 임무였다. 공격은 매우 은밀하고 지능적이었으며 기존의 어떤 해킹 수법과도 달랐다. 마치 공격자가 시스템의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현우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마을 금고 시스템에서 발견했던 미세한 서명과 비슷한 패턴을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거나 혹은 국가 차원의 조직이 벌이는 지심을 암시했다. 현우는 밤낮 없이 데이터에 파묻혔다. 그의 재능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그는 수많은 거짓 정보와 교묘한 위장 속에 숨겨진 진짜 공격 경로를 찾아냈다. 추적 결과 공격의 흔적은 해외에 기반을 둔 거대한 범죄 조직 그림자 연합으로 이어졌다. 그림자 연합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주요 기반 시설을 교란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사이버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했다. 현우는 그림자 연합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들의 수법은 어딘가 익숙했다. 특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은 마치 그가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흡사했다. 그는 밤낮 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과학고에 다니던 시절, 그가 흥미삼아 파고들었던 난해한 암호 체계들, 그리고 그 체계들의 맹점을 찾아내던 과정들이 떠올랐다. 그러다 현우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그림자 연합이 사용하는 일부 핵심 암호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침투 기법이 그가 과학고를 자퇴하기 직전에 완성했던 미공개 연구 자료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미발표 논문과 연습용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 코드들이 변형되어 그림자 연합의 주력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버려둔 과거의 조각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이 과학고를 떠난 진짜 이유를 되짚어 보았다. 단순한 회의감이나 지루함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연구실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누군가가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를 학업 중단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연구 자료를 파기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그의 자료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이준호는 현우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현우는 평소보다 더 깊이 몰두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 씨,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현우는 주저하다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이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이준호 팀장님, 그림자 연합의 기술은 제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학고 재학 시절 만들었던 자료들과 그림자 연합의 기술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했다. 이준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렸다. 현우 씨의 과거 연구 자료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우 씨의 모든 과거를 조사했지만 이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파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 자료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난 진짜 이유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도구로 이용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이준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국가사이버안보국은 현우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과거를 심층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현우가 과학부에 재학 중이던 시절, 그의 연구실에는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드나들었으며 현우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었다. 당시 현우의 재능을 알아본 어떤 거대 세력이 그를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고 현우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그의 자료를 빼돌린 것이었다. 그 배후에는 다름 아닌 한국산업개발원이라는 국가연구기관이 연루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이었지만 그들 내부에는 그림자 연합과 비밀리에 협력하며 불법적인 데이터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검은 세력이 존재했다. 현우의 천재성을 알아본 그들은 현우를 자신들의 도구로 만들려 했고 그가 저항하자 그의 연구 결과물을 훔쳐 그림자 연합에 넘긴 것이었다. 최영진 이장의 마을 금고비리는 이 거대한 그림자 연합의 자금 세탁 및 시험 작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단순한 마을의 반푼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었다니. 그의 어린 시절부터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는 밤이 죽은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던 것이었다. 이준호 팀장님,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제 재능을 훔쳤고 제 삶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밤마저 밤이 죽은 것도 어쩌면 저와 관련된 이 거대한 음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준호는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현우 씨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조직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이준호와 국가사이버안보국의 팀원들이 있었다. 그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그림자 연합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금 밤의 팻말이 있는 절터를 떠올렸다. 밤에게, 그에게 마지막 평화를 주었던 유일한 존재에게 그는 이제 진정한 복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그림자 연합의 암호 체계와 한국산업개발원의 내부 구조,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로 가득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공격의 최전선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복수는 차가운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뜨겁고 치명적인 불꽃이었고, 현우는 그 불꽃을 지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심장부. 현우의 연구실은 비장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니터의 푸른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다. 그림자 연합과 한국산업개발원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기 위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작전의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다. 현우는 작전의 최전선에 섰다. 그의 옆에는 이준호 팀장과 몇몇 핵심 팀원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준호는 현우에게 작전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현우 씨,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현우 씨의 과거 연구 자료를 완벽하게 회수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핵심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산업개발원 내부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제 손바닥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자신이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악용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특히 밤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이 자신을 이해해 주던 그 따뜻한 눈빛, 그 눈빛은 이제 그에게 복수의 동기가 되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과학고 시절, 밤늦도록 연구실에 남아 코드를 짜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순수하게 지식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의 순수를 더럽혔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한국산업개발원의 연구원들은 그에게 접근했고, 겉으로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뒤로는 그의 자료를 빼돌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현우는 당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로 도망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를 끝까지 쫓아왔고 결국 밤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그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현우 씨, 이준호의 목소리가 현우를 현실로 불러냈다. 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준호 팀장님. 오히려 좋습니다. 이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준호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현우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남다른 재능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현우의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의 침묵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준호는 현우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인간임을 알아차렸다. 현우 씨의 계획은 기존의 어떤 사이버 작전보다도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우 씨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우 씨의 설계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준호는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팀원들은 현우의 방식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지만 현우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치밀한 논리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현우는 말없이 자신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그의 계획은 한국산업개발원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내부망 깊숙이 침투하여 그림자 연합과의 모든 거래 기록과 현우의 과거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들의 허점을 역이용하여 대중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백도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 백도어는 당시 현우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비상 통로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터였다. 작전 개시 1시간 전, 현우는 잠시 자리를 비워 시설 옥상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밤의 사진을 꺼냈다. 낡고 바랜 사진 속 밤은 현우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밤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너의 아픔, 나의 아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곧장 닦아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흔들림 없이 단호해졌다. 그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다. 팀원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준호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우 씨, 명령만 내리십시오.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가락은 밤이 죽은 후 한동안 굳어버렸던 그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을 꿰뚫어 보았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현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연구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우의 손끝에서 수백 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실행되었다. 한국산업개발원의 보안 시스템은 현우의 침투를 감지했지만 너무나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이어서 어디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우는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그들의 네트워크를 헤집고 다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심어두었던 백도어를 열고 그들의 가장 깊숙한 데이터베이스로 침투했다. 한국산업개발원의 중앙통제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비상 알람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책임 연구원들은 당황하며 현우의 침투를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현우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우의 기술을 훔쳐 그림자 연합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기술의 진짜 주인에게 역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능숙하게 그림자 연합과의 거래 기록, 비자금 내역,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연구 자료들을 찾아냈다. 데이터는 거대했고 수십 년간 쌓여온 검은 기록들이었다. 이준호 팀원들은 현우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며 분석했다. 모든 증거들이 한국산업개발원의 깊은 뿌리까지 썩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이름을 빌려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때 한국산업개발원 시스템의 방어벽이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해왔다. 현우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들의 최고 보안 책임자가 현우의 존재를 감지하고 강력한 역공을 시도한 것이다. 현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과거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그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의 싸움과도 같았다. 현우 씨, 강력한 방역이 들어옵니다. 팀원들이 소리쳤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시스템의 맹점을 다시 한번 이용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시도하면 그들은 방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수많은 코드를 엮어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오직 현우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의 공격은 한국산업개발원의 보안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모든 방어 시스템이 강제로 해제되었고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는 현우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중앙 서버에 모든 증거를 담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동시에 주요 언론사 서버에 한국산업개발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익명의 제보를 전송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작전 완료.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준호는 현우의 어깨를 잡았다. 해냈습니다. 현우 씨, 이 모든 데이터만 있으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산업개발원의 모든 비리와 그림자 연합과의 검은 커넥션이 전국의 뉴스를 강타했다. 국가기관의 추악한 비리, 그리고 숨겨진 천재의 폭로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산업개발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주요 책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청년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재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옆에서 이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이제 시작입니다. 그림자 연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고 함께 싸울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밤과의 추억이, 그리고 그를 유린했던 자들에 대한 분명한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국산업개발원의 비리가 폭로된 후 세상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한국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연합은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맹렬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섰다.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 즉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전방위적인 사이버 테러였다. 그들은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현우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지하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위협 경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팀원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방어막을 구축했다. 현우는 작전의 총지휘를 맡았다. 그의 지시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다. 이준호 팀장은 현우의 옆에서 그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한 자원을 즉시 지원했다. 동부 전력망에 DDoS 공격 감지 즉시 우회 경로 확보, 중앙은행 시스템에 랜섬웨어 침투 시도, 데이터 백업 서둘러, 주요 언론사 서버 마비 가짜 뉴스, 유포 중.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운 불꽃을 뿜어냈다. 그는 모든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림자 연합은 현우의 과거 기술을 역이용하여 공격해왔다. 현우가 만들어냈던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의 연구 자료를 변형하여 더욱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현우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매 순간이 위기였다. 몇 번이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고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뻔했다. 현우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며 컴퓨터 앞에 매달렸다.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정신력은 더욱 강해졌다. 밤의 죽음과 그를 유린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에게 끊임없는 힘을 주었다. 그러던 중 현우는 그림자 연합의 공격 패턴에서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의 모든 공격은 특정 데이터나 시스템의 코어 코레를 향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다. 밤늦게 현우는 잠시 쉬기 위해 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코드와 공격 패턴으로 가득했다. 그때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꿈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밤과 함께 뒷산에 올라 별똥별을 보던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빛은 그의 손 안에서 하나의 코어로 응축되었다. 깨어나자 현우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 코어는 자신이 과학고 시절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 했던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그는 그 프로젝트를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유일한 친구인 밤에 대한 애착을 담아서 당시에는 단순한 이상적인 연구에 불과했지만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질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그 코어를 완성하기 직전에 학교를 자퇴했음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코어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어서 그 존재 자체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었다. 그림자 연합은 바로 그 코어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연구 자료를 훔쳤지만 코어만큼은 손에 넣지 못했던 것이다. 코어는 데이터 형태로 존재했지만 단순히 복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의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이 깃든 일종의 살아있는 데이터였다. 현우만이 그것을 제어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국산업개발원을 통해 현우의 자료를 손에 넣었고 그를 이용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코어를 찾기 위해 직접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코어를 손에 넣는다면
그림자 연합은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이준호 팀장님,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코어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고 시절에 개발했던 궁극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준호는 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코어라니요.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설계하고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위험해서 존재 자체를 봉인하려 노력했었죠. 현우는 자신의 과거 연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은 이 코어를 손에 넣으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렇다면 그 코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제가 남긴 파편적인 코드 속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걸 찾아내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코어를 손에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현우 씨가 그 코어를 만들었으니 누구보다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밤의 죽음과 그를 유린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구해야만 했다. 밤의 기억은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족쇄가 아니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 되었다. 그는 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이 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싸울 수 있었다. 현우는 그림자 연합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코어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코드를 분석하고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다. 그의 두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냈다. 팀원들은 현우의 놀라운 능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현우는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지만 이준호 팀은 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일 밤낮을 쌓은 끝에 현우는 마침내 코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과학고를 자퇴하기 직전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 남겼던 알 수 없는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히 미완성된 파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코어의 마지막 조각이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캬이였다. 찾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코어의 키가 제 연구실 컴퓨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봉인해 두었습니다. 이준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가 방역할 때입니다. 현우 씨, 그들이 코어를 찾게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코어를 손에 넣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분쇄할 겁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코어는 저 혼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어가 활성화되면 그림자 연합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챌 겁니다. 그때부터는 전면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준호가 물었다. 그들이 코어를 찾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어를 활성화시키려 할 때 우리가 역으로 그 코어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모든 네트워크와 계획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끝낼 함정. 이준호는 현우의 대담한 계획에 감탄했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그림자 연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코어를 미끼로 삼아 그림자 연합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 무기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현우는 자신의 과거 연구실 컴퓨터를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코어는 다시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의 영혼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 싸움은 단순히 국가안보를 넘어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었다. 국가사이버안보국의 비밀시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우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 코어를 미끼로 한 그림자 연합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참이었다. 현우는 중앙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준호 팀장과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현우의 지시를 기다렸다. 준비 완료.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자신이 과학고 시절 사용했던 복원된 낡은 연구실 컴퓨터를 켰다. 그 컴퓨터는 코어의 마지막 조각, 즉 키를 품고 있었다. 그는 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코드를 입력했다. 순간 모니터 화면이 밝게 빛나며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코어가 깨어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그림자 연합은 즉시 반응했다. 그들은 코어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맹렬하게 현우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려 했다. 그들의 공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조직적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드는 야수들 같았다. 그들이 옵니다. 팀원들이 소리쳤다. 현우는 키보드 위로 손을 옮겼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날듯이 움직였다. 그는 코어를 완전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림자 연합의 공격에 맞서 방어막을 구축했다. 그림자 연합은 코어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현우가 남겨두었던 백도어, 즉 그들이 훔쳐갔던 현우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우의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들의 모든 수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했다. 그림자 연합은 현우의 의도대로 코어의 핵심부로 깊숙이 침투했고 마침내 코어를 장악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현우의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지금이다. 현우가 외쳤다. 현우는 코어의 통제권을 그림자 연합에게 넘겨주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으로 통제권을 빼앗아왔다. 그의 손끝에서 코어의 진정한 힘이 깨어났다. 코어는 순식간에 그림자 연합의 모든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그들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암호화된 통신망은 무너졌고 그들의 모든 작전 계획은 현우의 손에 들어왔다. 이럴 수가,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림자 연합의 수뇌부에서 혼란에 빠진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때 중앙 모니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현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강 교수. 그가 과학고 시절 현우의 재능을 알아보고 은밀하게 접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현우의 연구를 지도했던 교수 중 한 명이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현우의 기술을 탐내고 있었다. 현우, 네가 해낼 줄은 몰랐군. 강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아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강 교수님, 당신이 배후였군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USB 파편을 움켜쥐고 있던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듯 했다. 그래, 나다. 강 교수는 비웃었다. 네 재능은 아까웠지.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었다. 너는 완벽한 도구였어. 하지만 네가 순순히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네 자료를 회수했을 뿐이다. 네가 도망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 안 그런가? 그의 말은 밤의 죽음을 비웃는 듯 들렸다. 현우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당신은 나의 재능을 훔쳤고 나의 삶을 망쳤어. 그리고 밤마저 당신 때문에 죽었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와 함께 억눌렸던 슬픔이 터져 나왔다. 강 교수는 혀를 찼다. 그 하찮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너의 위대한 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코어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는 그저 내게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너희들이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부셔주겠다. 현우는 모든 분노를 담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의 손끝에서 코어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연합의 전 세계 모든 거점과 시스템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그들의 암호화된 모든 통신망은 노출되었고 모든 기밀 정보는 국가사이버안보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요원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체포되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현우의 공격에 경악했다. 그는 현우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현우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코어는 아직 미완성이었잖아. 당신 같은 이들이 악용할까봐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을 뿐이야. 이제 당신은 끝이야. 강 교수. 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 교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현우의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코어의 자폭 코드를 활성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그의 의도를 읽고 있었다. 현우는 재빨리 강 교수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가 활성화시키려 했던 자폭 코드를 역이용하여 강 교수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만들었다. 우악! 강 교수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꺼졌다. 그림자 연합의 수뇌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현우의 손에 의해 멈추어 섰다. 이준호 팀장과 팀원들은 현우의 압도적인 능력에 넋을 잃었다. 그들은 그저 현우가 지시하는 대로 시스템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할 뿐이었다. 현우는 이 거대한 사이버 전쟁의 모든 것을 혼자서 이끌었다. 그의 재능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작전 종료.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중앙통제실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림자 연합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현우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분쇄된 순간이었다. 이준호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해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밤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슬픔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는 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며칠 후 현우는 이준호와 함께 밤이 묻힌 절터를 찾아갔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절터는 평화로웠다. 현우는 밤의 팻말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밤아, 내가 해냈어.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끝냈어. 이제 너는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이준호는 현우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이해하고 있었다. 현우는 밤에 팻말을 쓰다듬으며 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재능은 더 이상 그를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라 빛을 향해 걸어가는 진짜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림자 연합과의 대결이 끝난 후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지하실은 이전의 긴장감 대신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현우는 더 이상 모니터 앞에 밤샘하며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국가가 보호하는 천재라는 수식어와 함께 대중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현우는 그러한 칭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의 멸시와 밤의 죽음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닌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다. 이준호 팀장은 현우의 곁을 지키며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우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오용되지 않고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국가사이버안보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다. 그는 국가 기반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압도적인 기술력은 모든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코어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지만 이번에는 그 힘을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어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힘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인류에게 봉사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현우는 이전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이준호 팀장과 팀원들은 그에게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현우의 침묵 속에서 그의 진심을 읽어주었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다. 현우는 점차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현우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특히 이준호는 현우에게 든든한 형이자 멘토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현우는 이준호와 함께 퇴근길에 밤이 묻힌 절터를 다시 찾아갔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절터의 낡은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현우는 밤의 팻말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뻗었다. 밤아, 잘 지내지? 이제 나는 괜찮아. 외롭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평온함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묻어났다. 이준호는 현우의 옆에 앉아 멀리 마을을 바라보았다. 현우 씨의 마을 사람들도 이제 현우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현우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수없이 연락을 해왔더군요.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다. 후회는 없습니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제 삶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현우는 밤의 팻말을 어루만졌다. 밤은 저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멸시나 그림자 연합의 음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였다. 현우는 밤을 위한 작은 공원 조성에도 기여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밤의 영혼을 기리는 동시에 현우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현우는 그곳에서 밤을 추억하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렀다. 현우는 국가사이버안보국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때로는 외부 강연에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좌절을 딛고 일어선 천재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과 인품의 존경을 표했다. 어느 맑은 아침, 현우는 국가사이버안보국의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밤의 죽음, 마을의 멸시, 그리고 거대한 음모에 맞섰던 시간들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강인하고 현명한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현우는 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밤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어. 그의 곁에는 언제나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반푼이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인재이자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여명과 같았다.